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저는 간주 출신이에요. 집은 인천인데 간주 남자랑 결혼을 해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길을 가다 보면 애국자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어제 박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모님 세대에 계시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심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없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면서 애를 많이 낳은 애국자로서 해법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댁에 와서 정말 한국인은 특히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정말 말씀 많이 없으시는데 70세거든요. 좀 젊으세요. 70세인데 정말 그 시아버지의 책임감이 있고 좀 성실하고 그런 모습에 미래의 남편을 봤어요. 50대, 60대가 됐을 때 저렇게 시아버지처럼 나이를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 시아버지를 믿고 애를 낳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정말 가족분들이 사투리를 많이 쓰잖아요. 저 대학을 여기서 나왔는데 정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고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사전으로 좀 찾아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12년 되니까 어머니가 애니야 고식이 좀 가져와라 그러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눈치도 빨라졌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상차림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사시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집에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특히 따님을 키우시는 부모님이 여기도 계실 텐데 정말 딸한테는 친정 어머니가 또 롤모델이에요. 또 어머니로서 정말 외모도 이제 늙어가고 이제 나는 모든 게 이렇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정말 나이를 드시면서 아름답게 나이를 드시면서 내가 나이를 들어보니 이런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좀 나이를 듣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귀한 가치를 여기 친정 딸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딸들도 좀 애를 낳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집단 자살 중인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딸이 없고 아들도 없어라는 분들은 지나가는 애견마들만 봐도 정말 따뜻하게 좀 안아주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말을 걸어주시고 저도 애국자 소리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뿌듯하고 정말 이 사회에 정말 내가 많은 공헌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애기 엄마들에게 좀 말을 걸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조치부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 프로그램,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얼마나 나누십니까?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대화의 반복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가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바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1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바꾸는 성습관, 대화습관이라는 제목입니다. 2,000명의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필수 조건 들어왔습니다. 1위 공감, 2위 가족 간의 대화와 관심, 3위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대화, 관심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데 막상 한국 사람들의 하루에 평균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은 2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정말 아이들 얼굴을 보기도 힘들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중고등학생들의 답입니다.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3분입니다. 근데 이 13분은 뭐 같이 밥을 먹거나 TV를 보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부모랑 대화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필수 조건에 이가 가족 간의 대화와 관심이지만 솔직히 건강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얼마나 가족 간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챙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위 돈도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목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 관심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가 건강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행복한 가족이면 필수 조건 바로 이게 가족 간 대화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시간도 중요한데요. 대화의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2,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보통 학교, 성적, 진로 이런 얘기죠. 학원 이런 얘기를 64%가 나누고 있고 부모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는 자녀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밖에 없을까요? 나머지 99%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네, 바로 이거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부모는 들어주지 않고 공감대도 없고 나랑 하고 싶은 주제 자체가 다르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얼마나 자녀들이 또 손주 손주들이 나랑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왔을까? 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있는 아이들은 일상 속의 스트레스, 가출 충동 이런 것이 감소됩니다. 좋은 거는 정말 많죠.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비인지 능력, EQ죠. 창의력, 협업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대화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성숙한 대화법을 배우지 못하고 살았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보고 우리는 그냥 성장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됐기 때문에 성숙한 대화법을 모르는 채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가족 심리치료사 존 가트만이라는 박사인데요. 이분들은 부부가 함께 이렇게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40년 동안 수천 커플의 부부를 동영상을 찍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예를 들어서 협회장님이랑 사모님 이 부부가 15분 동안 동영상, 그러니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이 부부는 이혼하겠구나 몇 년 뒤에 90% 예측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부부의 대화하는 모습, 태도 이런 것이 정말 이혼과 직결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혼하는 부부는 4가지의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비난, 방어, 경멸, 단삭기라는 건데요. 비난을 알겠죠? 인격적인 비난을 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경멸, 역설, 복원으로 인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신체적인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그런 태도. 담삭기 여기까지 오면 이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분이죠. 외박하고 가출하고 별거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를 같이 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간에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가트만 박사는 그런데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 정말 오래도록 행복하고 사이가 좋은 부부에게도 공통점이 있대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화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쓸 때도 있죠. 네, 쓰는 건데 긍정적인 말이 또 5배 많이 쓴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높대요. 뭘 먹었니, 뭐 언제 오니, 뭐 이렇게 항상 서로에 대한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는 부부. 상대방 말에 대한 빠른 반응. 일단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말에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부부는 살다 보니 싸울 때도 있잖아요. 네, 정말 행복한 부부는 부부싸움에도 대책이 좀 다르대요. 먼저 이게 상황을 더 이상 격화시키지 않기 위한 유머 센스가 남편에게 있대요. 이게 남편들에게 정말 중요한 유머 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성장인데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말이 격해지고 또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좀 선이 나올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심해지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다리를 떠나서 서로 마음 가다듬기 20분. 20분이라는 것도 이제 과학적인 숫자래요. 같은 박사에 따르면. 그래서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나가버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부부, 가족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서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관, 대화 습관을 위한 팁입니다. 경청과 공감 필수,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경청 전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상대를 왕과 왕비처럼 모신다라는 한자풀이입니다. 정말 평상시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상대와도 이 배우자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상대방과 말을 할 때 듣는 자세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빵점은 아예 말하지 않는 분이죠. 20점 아예 보진 않고 소리만 듣는 그런 사람들. 50점에서 80점은 듣기는 듣고 있어요. 눈으로도 보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해야지.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거기에 끼어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50점에서 80점입니다. 100점 만점은 정말 이 한자 그대로 마음으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을 해주면서 상대를 왕과 왕비처럼 모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급한 곳보다 소중한 곳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성숙한 대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모두가 그렇게 원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래도 오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먼저 이곳에서부터 바뀌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1시에 버스가 나올 건데요. 지금부터 점심을 드시고 1시간 뒤에 버스를 타고 문경세제 도립공원에 갑니다. 여기서 그냥 사진만 찍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주변 분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같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지구별로 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여기 자료집의 7, 8, 9페이지에 두 가지 질문이 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현대사회, 나는 어떤 가정에서 살아왔을까? 이런 것을 다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가족,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쉽지 않는 질문이죠.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거고, 모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오셨으니 이렇게 좀
본인의 삶을 또 앞으로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숙소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아까 강의에서 나왔었지만 9번째 질문, 연성지능,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연성지능을 아주 이렇게 높이 키워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가족에 대해 가족을 주제로 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각 가정에 돌아가실 때는 좀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화의 습관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신 우리 후다 나가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2시 전에 끝나셨네요. 좀 빠르게.